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게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피부 질환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걱정될 때 혹은 아이가 있을 때 가습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가습기는 잘 쓰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건강을 자칫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습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뭐를 써야 될지, 무슨 물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이를 키우거나 병약자가 있는 경우에 가습기는 필수였죠. 병실 같은 데 보면 환자분 머리맡에 가습기를 항상 틀어놨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사용을 할 때 보통은 습도, 그리고 곰팡이, 미네랄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려 지점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습도입니다. 습도. 가습기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습도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권장하는 습도는 대략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에서 가려움증이 가장 잘 예방되거든요. 그리고 호흡기 측면에서도 보면 가습기 습도는 보통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5도 이하이고 습도는 30% 이하일 때 가장 잘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잦은 감기가 걸리는 경우는 습도가 낮고 추운 겨울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가습기가 어떻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냐?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습도가 높고 그리고 온도를 높게 해주면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을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철이 되게 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죠. 보통 감기를 예방할 때 호흡기 기관지 쪽에 있는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건조해지면서 줄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필터링 역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틀게 되면 촉촉해지니까 필터링을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온도, 낮은 습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감기를 잘 유발하는 건 습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습도는 보통은 대략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토피 피부염 있는 경우에도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있는 경우는 사실은 습도가 좀 너무 높으면 피부가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50%는 사실 좀 높고 50%보다 좀 낮게 유지해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습기를 틀게 되면 습도가 50%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50%를 유지하면은 벽을 한번 만져보고 유리창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5세에서 7세 아이 3,302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습기를 사용했을 때 아토피 발생률이 1.44배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가습기 썼는데 어떻게 더 아토피가 더 증가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뜯어보면 가습기를 썼을 때 곰팡이라던가 진먼지 증식이 1.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곰팡이와 진먼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토피가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 중에서 가습기를 쓴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진먼지등이나 곰팡이가 증식했으니까 아토피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 반응 두 가지에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토피는 만성 습진의 요인들은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덜 긁겠죠. 그래서 가습기를 쓰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습기를 오랫동안 썼을 때 곰팡이가 증식되니까 그로 인해서 호흡기 알레르기가 더 증식될 수 있겠죠. 보통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했죠. 그래서 먹는 거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데 점점 증가해서 5세에서 7세 사이는 흡입 알레르기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진먼지նդ기,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 이런 거에 의해서 흡입 알레르기로 많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곰팡이와 진먼지նդ기죠. 그러니까 가습기를 썼을 때 도리어 흡입 알레르기가 더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습기 쓸 때는 곰팡이와 진먼지նդ기가 증식 안 되도록 꼭 확인하시고 침구류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벽지가 곰팡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을 때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로 직접 들어와서 만성적인 폐질환 유발해서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 흡수됐을 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점점 연구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되는 습기가
호흡기로 직접 흡수됐을 때 미세먼지처럼 작용할 수 있고 직접 흡입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도 살균제 성분들이 직접 호흡기로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런데 미네랄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미네랄도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미네랄이 많이 된 물로 가습기를 썼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폐질환을 유발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가습기를 썼을 때 미네랄이 적은 물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네랄이 많이 들은 물은 정수기물이 아니라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썼을 때는 당연히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니까 그죠? 많이 흡입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습기를 사용을 할 때 세균 걱정을 하죠. 그래서 세균 번식이 적은 물은 수돗물이죠. 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정수기물을 쓰는 경우보다는 수돗물을 쓰게 되는데 미네랄 측면에서 보면 수돗물이 더 미네랄이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미네랄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수기물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수기물을 쓰고 세척을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물이 있죠. 그게 바로 증류수죠. 증류수는 미네랄이 없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 걱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증류수를 사다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미네랄에 의한 호흡기 문제도 없겠죠. 그래서 증류수 물을 쓰고 세척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고민하기 싫어. 그런 경우는 사실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열식 가습기죠. 가열식 가습기를 쓰게 되면 미네랄의 문제는 사실은 사라지게 되겠죠. 가열해서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어롤 형태로 직접 흡수되는 게 아니라 수증기 입자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 질환이니까 호흡기 질환 있을 때 가습기를 쓰게 되는데 가습기 쓸 때 첫 번째 원칙은 아토피가 있다. 이럴 때는 습도를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 정도 유지했을 때 가려움증이 가장 적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습도는 사실 오히려 좀 갑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니까 좀 낮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 안에서 가습기를 강제로 틀어버리면 안에가 뿌옇게 되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눅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에 그죠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눅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나 진먼지 등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불 같은 걸 주기적으로 말려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서 환기 같은 걸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습기 쓸 때는 문을 좀 열어놓고 습도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로가 생긴다는 걸 꼭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네랄에 대한 흡수입니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게 가장 권장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음파 가습기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증류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틀 정도나 3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균 번식도 줄고 그리고 미네랄에 의한 그점 폐질환의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